국회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자, 의원님은 우리 소상공인 아주 외롭게 혼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최승재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부산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움도 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삶의 현장에서 생업에서 열심히 살으셔야 되는데 이 추위에 겨울에 이렇게 또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하고 십수년간 여러분들과 똑같이 자영업을 운영했었고 또 우리가 가진 처해진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어려워서 국회에 쫓아다니고 정부에 하소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조금씩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저마저도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 피해 실적 보상 촉구라고 하는데 정부 여당 규탄대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부 맞죠? 이 공무원들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 규탄대회가 아니고요. 정부 정치 규탄대회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근간인,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인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나몰라라 하는 건지 아닌지 저 스스로도 감히 반성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뭉치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그마치 2년여 동안 급여 생활자 보고 월급을 받지 않는 급에서 생활해보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꼬박꼬박 세금 뜯어가는 사람들이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50조니 100조니 말장난 숫자 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가족과 함께 폐업에 내몰리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나몰라라 하고 선거가 대선이 총선이 표계산하는 것입니까? 표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을 서민들을 누가 더 잘 살게 하자, 누가 더 행복하게 하자 경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표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한다면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상식적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문을 닫게 했으면은 생계를 책임져야죠. 그것이 상식입니다. 월급을 못 받게 하면은 노동자들은 길거리 나와서 투쟁하고 집단행동하면은 다 책임져주고 정말 착하게 하루하루 나라의 정책에 순응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세금 뜯어갈 때는 그렇게 세밀하게 쏙쏙들이 챙겨가면서 뜯어가면서 보상금 하나는 제대로 책정하지 못해갖고 도대체 내가 입은 손실과 말도 안 되는 금액 몇 프로 정하면서 그거 갖고 라면 한 박스 값도 안 되는 거 갖고 보상이라고 내두는 게 말이 됩니까? 급여를 갖고 급여 생활자들한테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생활하라고 하십시오. 공무원들이 아마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대통령이야 공무원들,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 본인들 봉급부터 내놓고 반납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석고대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잘못입니까? 방역을 잘못한 나라의 정치권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만 영업금지, 영업 제한을 강요합니까? 백화점, 마트, 우리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QR코드 제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돈 다 들고, 체육시설, 스키장 다 어디서 하게 다니고, 아니 코로나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서만 창고를 하고 야간에만 코로나가 발생합니까?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나라의 정책이라고, 그래도 우리보다 대한민국이 우선이라고,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나라 보십시오. 폭동 나고 주사 안 맞겠다고 난리 쳐도 순순하게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까먹어 가면서 빚내가면서 겨우겨우 언제나 해줄까, 어떻게 살려주겠지, 그래도 나라니까 나라가 보호해주겠지, 그것이 나라지,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밥 한 그릇 팔려면 손님 하나 못 받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방역 패스라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처벌을 준비 안 돼 있는데 업주한테 처벌을 강요합니다. 벌금을 강요합니다. 밥 한 그릇 팔겠다고 나서는 게 무슨 떼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손님한테는 멀쩡하게 놔두고, 그런 나라가 그것이 우리가 믿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뽑은 정치인입니까? 대한민국은 분명히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소위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장차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사는 작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내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잘못된 것입니다. 상식이 파괴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손실보상 받아야죠. 왜 그동안 뭐 했습니까? 최초의 집합금지 할 때부터 제가 그렇게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바깥에서 소상공인 단체장 할 때는 축하면 삭발하고 축하면 단식하고 축하면 길거리 했지만 제가 설마 국회 들어와서까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숨이 100개면은 100개 다 내놓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손실보상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신속한 자금 지원이 우선이다. 국회의원들까지 공무원들까지 주는 예산 섞어서 무슨 버팀목 자금이니 100만원 200만원 줘갖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여러분들 소비지원금 전국민한테 뿌려갖고 여러분들 가게에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백화점, 마트, 스타벅스 지역 화폐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됐고 그 돈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간단한 일을 갖다가 뭘 뱅뱅뱅뱅 그렇게 돌려서 줍니까? 유흥업자, 유흥업소 아니 유흥업소 여기 계시는데 제가 유흥업소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부어가 사업자 능력 없는 분 사람들도 여당에서 수천억 수백억 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준답니다. 아니 세금은 특소세까지 해서 수십 프로를 떼가면서 세금 안 내고 무등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지원해주자. 이게 상식입니까? 평상시 세금 내던 사람들이 어려우면은 세금 낸 것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있고 대단한 빽있고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서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망하면은 여러분들이 망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생활지급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나라의 정책이 잘못됐고 전 세계적으로 이분 이 코로나라는 이런 재난 때문에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갑자기 태풍이 몰아쳤고 지진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시켜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굶깁니까? 해외로 이민을 보냅니까?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것보다 지금 도와주면은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살면서 나라에 세금 내면서 일자리 만들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거를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고 제대로 된 정부 책임자라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도와줘서 방치시키지 않는 게 그것이 상수죠. 근데 만만한 겁니다. 한마디로 만만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소상공인 기본법 안에 손실보상법을 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코로나 발생되자마자
저는 그때 되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식이 통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땅 한 평이라도 나라에서 점유를 하거나 그러면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가게를 정부에서 영업을 제한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업권, 여러분들의 재산을 나라에서 침해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업권은 여러분들의 생존권입니다. 여러분 장사 못하면 망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상을 하겠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당연히 법이 없어도 다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쌌을 때 돼지, 닭 다 살처분하면은 다 보상해 주잖아요. 우리가 돼지, 닭보다도 못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영업이 침해됐고 재산이 침해됐으니까 보상해 준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입은 손실에 대해서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여당에서 정치인들이 갑자기 뭐 지금에 와서 보상을 논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지나간 것부터 그 전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반성하고 제가 지금 특정 정당의 의원이라서 말을 조심하지만 이재명 씨 진두지휘 하면서 소상공인 가게 다니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TV 나와서 자기가 집합금지 단속하는 거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소위 보상부터 해야 된다. 진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방금 전에 여기 정의당 왔었지만 5인 미만 소상공인들한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정의당이 대표 발의해서 내일 법안 소위 걸린답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들한테 근로기준법을 강화시키면은 앞으로 아르바이트들한테도 해고 예고 시켜야 되고 연차 수당 줘야 되고 월차 수당 줘야 되고 본인들이 한번 하루라도 장사를 한번 해보라고 싶죠. 현실도 안 맞는 정책이 거꾸로 일하는 사람들 근무자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런 말 못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일자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전 사람들을 다 자동화시키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선 당연히 손실보상 여러분들이 첫날서부터 집합금지, 집합제한 받았던 거 다 받아야 되고요. 제가 인원제한에 대해서도 인원제한은 행정명령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인원제한 당연히 행정명령입니다. 인원제한 되면 당연히 영업 안 되죠. 인원제한 되는 거 다 보상받아야 되고요. 방역패스 이번에 또 보상 안 된다고 발표해갖고 제가 또 방역패스 법안 발의했습니다. 보상해야 된다고. 제가 힘이 없어서 계속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들 보고 갑니다. 저 국회의원 앞으로 안 해도 됩니다. 저 국회의원 끝나고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자영업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단 한 명의 폐업자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폐업자까지도 이미 폐업한 사람들도 보상 다 받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광주 사태 때 4.3 사태 때 옛날에 다
그런 것도 세월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다 보상합니까? 그거랑 이거랑 뭐가 틀립니까? 수십 년 전 일도 다 보상해 주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보상받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만 강요되고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을 정치인들이 만만하게 보는 정책을 범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뭉치셔서 이번 선거, 앞으로의 선거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누가 정치인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여러분들 똑똑히 보여줘야 됩니다. 길거리 나가서 돌멩이 던진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0만 가족까지 포함해서 정말 시대가 변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건전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주인이라는 거, 대기업만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올바른 정책의 근간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조그만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입을 수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진 사회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에서 늘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